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호, 오늘은 추억의 소야곡, 흘러간 청춘,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시리즈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 5, 6년 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짧게 얘기하고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어렸을 적에 장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1960년대죠. 정확한 날짜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지 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서울로 오기 위했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6남매를 데리고서 서울로 이사 오려고 그러는데, 논하고 밭하고 집이 그 당시 복도방에 내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어쨌든 팔아가지고 재산을 정리하고 올라가자라는 의미로서 제가 중학교를 못 가고 1년을 신문 배달을 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고 또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 시절 그 흑백 영화 같은, 그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그 추억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멋있게 이야기해 드려야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북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신촌. 그 충주에서 한 30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 주덕이라고는 읍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10,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아마 5,000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났대요. 참, 우리가 그 주덕초등학교 다닐 때는 120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4명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반 가까이가 그 동남아 여자들하고 같이 살아서 나온 그런 그 아이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학교를 가려고 제가 1년 동안 신문 배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덕에서 식사하기 전에 새벽 4시에 역전해 가가지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열차에서 떨어뜨려줘요. 그게 뭐 충주에서 보내주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서 보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문 지국장이 4시 차, 청주 가는 4시 차에 그 신문이 떨어지니까 가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아침 먹기 전에 그 대소원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이류면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대소원면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서 14부를 대소원면에 그 당시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 두 가지를 배달했었어요. 그 면에 14개 신문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아침 먹기 전에 거기서 주덕에서 거의 한 3km, 2.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새벽에 그걸 다 돌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또 한 45분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용원까지 걸어갑니다. 용원이 어딘가 하면은 신리면이라고요. 주덕에서 한 20리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직선으로는 20리인데, 그 신문 돌리는 곳은 어딘가 하면은 개울 건너 방주관 또 당우리 장로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쪽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하는데 40 몇 바퀴 돌렸었어요. 그 당시 신문값이 한 달에 200원이었습니다. 쌀이 한 마리 200원이었었어요. 쌀이 한 마리. 대두 한 마리인가 소두 한 마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두 한 마리일 거예요. 아마 쌀이 한 마리였는데 제가 이제 신문 배달하는 데는 6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쌀 3마리 값을 한 달 수고비로 받은 거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글쎄 20kg가 6만원대 8만원대, 그러니까 3, 6, 18, 20만원 가지고서 한 달 참 월급을 받았는데, 그로서는 그 면에서는 직장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직장에 댕길 공장도 없었고 당시는 또 뭐 마땅한 회사도 하나도 없었어요. 면단이니까. 그 면 전체에 자동차라고는 단 한 대, 자가용이라고는 단 한 대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 요즘에 그 국민소득을 보니까 $70
$79 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35,000원이지만 어쨌든 제가 신문 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쌀 장사를 했었어요. 쌀 장사가 이제 가게를 가지고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어 가지고 뭐 콩, 조, 뭐 잡곡, 쌀, 심지어 닭, 토끼, 돼지까지 잡아다가 장에다가 내다 팔고 그 판 돈으로서 뭐 양복을 옷을 사입는다든가 아니면 비누, 화장품, 치약, 칫솔 뭐 이런 걸 사가지고 문화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농촌에서 뭐 좁쌀이라든가 뭐 거기는 시골이라서 특별히 뭐 잘 되는 농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처럼 비닐하우스도 없었고, 비닐하우스도 내가 알기로 그 당시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뭐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닭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강아지를 새끼를 많이 나오면은 그걸 뭐 몇 마리를 들고 나와서 팔아가지고 장에 가가지고 신발도 사고 뭐 그냥 이 아이들 런닝구도 사가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시골로 들어가는. 그런데 농촌에서 그걸 그러니까 잡곡 같은 거를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자루에다 아줌마들이 들고 나와요, 팔라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막 달려가가지고 내가 사줄게요 그러면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계산, 오늘 시세가 얼마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주고, 어머니는 그걸 산 거를 도매를 여러 아줌마들한테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중간 도매상에다 넘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충주 시내 도매상에다가 그것도 갖다 넘기고 그러는 그런 쌀 장사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쌀 장사였죠. 뭐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6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용원장의 장이 주덕장이 3일날, 그 다음에 대소원장, 충주장, 용원장, 음성장 이렇게 5군데가 돌아가면서 장이 벌어지는데, 주덕장 날은 3일하고 8일날 장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장터는 잘 모르겠는데, 신리면 용원장에 갈 때는 어머니가 충주장에는 30리니까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뭐 트럭을 빌려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용원장에는 20리가 되지만 걸어서 갔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돈 벌기도 힘들었어. 빈 자루만 가지고서 대박 하나 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저울 하나 가지고, 고추 살 때는 저울로 달고, 그 다음에 대박은 이제 쌀이나 잡고 콩 팥 같은 거 아줌마들이 들고 나오잖아요. 그럼 많이도 안 가져 나와. 그 사람들이 팥 2대, 콩 2대 뭐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거 계산할 때 적도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계산해서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신문을 주덕에서 그걸 40몇 분을 들고 시골 마을로 빙 돌아가 가지고 도착 다 하는 것이 용원이에요. 신리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문이 그게 뭐야, 한 달에 한 번이나 쉬었던가, 설날 쉬고 추석 때 쉬고 그렇게밖에 안 쉬었어요. 지금은 일요일날 안 오잖아요, 신문이. 근데 그 당시는 일요일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여름에는 더워도 가다가 수리조합이라고 있어요. 용원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리조합 물에 뭐 시골에 길에 사람도 없으니까 뭐 조그만 애가, 중학생도 안 되는 애가 그냥 홀레덩 벗고 거기서 담궜다가 좀 놀다가 그러고 가기도 하고, 또 개천이 있잖아요. 개천이 맑아요. 그 개천에서 수영도 하고 그렇게 놀다가, 내 이름이 수영인데 수영을 하다가 가고, 그러고서 여름엔 비교적 쉬웠고, 또 여름에는 가다가 고추 있잖아요. 풀고추, 배고프면 풀고추도 하나 따먹고, 가지도 지나가다가 하나 쓱 따먹고, 또 참외밭 지나가다 쓱 참외도 하나 따먹고 이래가지고 배는 그렇게 고프지 않았는데, 문제는 겨울이에요. 겨울에 당시는 60년대 겨울은 그렇게 추웠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뒤져보면은 한강에 얼음이 보통 30cm씩, 많을 때 50cm씩까지 두께로 얼음이 얼었었어요.
근데 올겨울에 한강 얼었다 소리를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 당시 그러고 보면 겨울이 얼마나 추웠던가를 알 수 있잖아요. 엄청 추웠어요. 특히 거기는 내륙 지방이라서 일기예보 할 때도 보면 서울하고 충주하고 꼭 2, 3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충주가 더 추워요. 그런데 벌판이니까 거기가 충청북도에서 세 번째로 그 벌판이 넓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들판이 굉장히 넓어요. 뭐 산골이라고는 하지만 산골도 안쪽으로는 있는데 그 들판은 엄청 넓은데 들판을 지나서 내가 그 신문을 다 영하 20도도 더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영하 30도가 되는 것 같아요. 내복도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러니까 모자도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그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담요를 이렇게 이중으로 깔아가지고 그 안에다 솜을 넣어가지고 고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점매가지고 방한 모자를 썼었어요. 뭐 모자 마땅히 모자도 없었어. 귀마개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마스크도 없어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을 옆에다 끼고 20도 30도 되는 들판을 지나서 마을마다 많은 게 아니에요. 마을마다 쫙 있으면 마을 몇 부를 금방 돌릴 텐데 한 동네에 그래도 지식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부, 두 부밖에 신문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배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동년리 같은 데는 너무 멀어가지고 사실은 그쪽에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그 동년리 사는 애들한테 야, 너 집에 갈 때 이거 누구누구의 집에 좀 갖다 줘라. 꼭 전해줘. 이래가지고 가기도 하고 장롱리나 저런 데는요. 고개도 넘어, 당울이라는 데는 고개를 하나 넘어야 돼. 그래가지고서 신문 한 부를 딱 돌려. 그러니 내복도 제대로 안 되고 양말도 시원찮고 그 당시 아마 고무신 신었을 거예요. 고무신 밤색 검은 고무신은 너무 해가지고 밤색 비슷한 고무신이 있었거든요. 그걸 신고 그 눈밭에 돌아다니기 얼마나 어려웠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용원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골목에 나오는 아줌마들 쌀이나 뭐 참깨나 아니면 뭐 보리쌀이나 콩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막 거의 뭐 가마니로 한두 개까지 있다시피 해요. 그거를 이제 용원 장터까지 그 도매상에 있는 데까지 이고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도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나도 이제 용원에 가가지고 버스를 공짜로 얻어 타고 주덕으로 가는 거야. 20리를. 그러는데 어머니가 나보고서 이제 그 용원 장터에 가가지고 이시내 그 도매상 있는 데다 이걸 내려놓고 너는 버스 타고 내려가라 그러는데 나는 새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가 자루를 매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머리에다가 그걸 이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는데 거기가 동네 이름은 난 잘 모르겠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5리 정도 되는데 이제 장터로 가는 거예요. 근데 5리 정도로 가기 중간쯤에면은 그 용원 수리조합 있는 쪽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하나 있어요. 그 개울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물이 항상 겨울이나 여름이나 물이 가득했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마을마다 그 잡곡 같은 걸 모아서 사가지고 막 봉다리 자루 이걸 해가지고 꼭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피난 보따리처럼 해가지고 용원 장터에까지 갔다가 놓고 그냥 버스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글쎄 그 많은 거를 머리에 이고 그 개천을 건너는데 개천이 영하 20도 되는데 꽁꽁 얼었잖아요. 근데 고무신을 신고 머리에 이걸 이고 그 개천이 엄청 넓어. 한 100m는 더 될 것 같아요. 자갈이 또 많아.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 가지고 참깨를 거의 한 가마니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다가 그 고무신이 미끄러워가지고 개울에서 후동동 빠졌어요. 그 얼음도 마침 깨졌고. 그래가지고 참깨가 그 물 있는데 다 쏟아진 거예요. 얼음물 속에. 참깨가 얼마나 비싸요. 거의 한 가마 가까이 되는데 지금 참깨 한 대만 해도 몇만 원씩 할걸요.
그런데 한가만이 다 돼가는 참깨를 쏟았으니 그 손해가 얼마나 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멀리서 보니까 어머니가 울고 계셔.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내가 가다가 말고 그걸 또 다시 돌아서 우리 어머니 있는데 갔는데, 글쎄 그 얼음물 차고 온데 글쎄 신발은 또 내려갔지. 양말 다 젖은 상태에서 그 물에 또 내려가는 참깨를 막 건질라고 막 이러는데 건져져요. 다 또 내려가지. 그래서 겨우 요만큼 건져가지고 왔는데 나를 붙잡고 어머니가 퍽퍽 우는데 저라고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엄청 슬피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나도 사실은 물에 무릎팍까지 다 빠졌죠. 발이 막 그냥 얼어가지고 막 아플 정도, 깨질 정도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더 걱정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요, 참깨 한가마리를 다 잃었으니 돈이 얼마예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아마 2, 30만 원 더 될 거예요. 좀 모르긴 하지만 거의 50만 원에 가까울 그만큼 큰 돈인데 그게 개울에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그 모래 속에서 들어갔는데 그 어디서 건지겠어요. 깨가 가볍잖아요.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다 쏟아져 가지고. 그런데다가 어머니는 그 얼음에 발을 비워 가지고 발에서 피가 나. 그 신발이 한 짝밖에 없어. 보선 양말도 없어가지고 보선을 신고 계셨는데 거기서 피가 출출출 난다. 그래가지고 내가 난닝을 찢어가지고 내 난닝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어머님 발을 점매드렸어. 그 둘이 울었어. 푹푹 울었어. 좀 이따 얘기할게. 말을 못하겠어. 사실 그 참깨를 사가지고 중간 마진을 조금 보려고 그거를 사가지고 조금씩 그 아줌마들 메고 오는 그 참깨를 요만큼씩 가져와요. 그래 그걸 모아가지고 거의 한가마니 다 되도록 했는데 글쎄 그 개울에다 다 쏟아 버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이 나 힘들고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 나는 또 그 용원장에 이제 가져가잖아요. 갖다 놓으면 어머니가 그 장터에서 국밥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그 비빔국수를 하나 사준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거기서 싼 거 수제비 팥죽 그런 걸 하나씩 사줘요. 점심 대신. 그 마우스에 내가 이제 그걸 어머니 심부름으로 그걸 갖다 날려드렸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거 먹고 가라고 우리 엄마가 얘기했는데 먹지도 못하겠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그 용원 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차장, 그 당시 다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 보고 저 신문 배달인데 주도까지만 태워주세요. 그러면은 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장이 못 돼가지고 네가 뭔데?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은 또 30분에 한 대씩, 한 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오는데 2시간이 되도록 차를 안 태워주네. 차장이. 속이 되게 상해가지고 내가 걸어 내려갔어요. 20리 가까이. 에이, 참네. 걸어 내려가는데 길바닥이 다 얼었잖아요. 다 얼었어. 꽝꽝 얼었죠. 그 눈이 한 30cm쯤 왔는데 그게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그게 길이 완전히 미끄럼틀이에요. 전부 다. 근데 걸어가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왜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은 지금 중학교 댕기고 있는데 주덕중학교에 나는 서울에 가가지고 왕십리 똥통학교라도 가려고 거기 가면 내가 사실은 3년 장학생이 될 자신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국민학교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중학교 입학시험이 있었거든요. 중학교도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신문을 돌리고 와가지고 전과를 없어가지고 전과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기 애들이 저기 뭐 졸업을 했으니까 전과가 필요 없잖아요. 걔들한테 수련장하고 전과를 내가 이제 중학교 입학한 애들한테 야 나 이제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1년 장학생 아니면 3년 장학생이라도 하려고 지금 다시 공부하니까 좀 빌려줘 이래가지고 전과를 빌려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슬픈 장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경기,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들어간 학교가 중학교서부터 결정이 되거든요.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용산중학교, 경복중학교,
경동중학교, 요 5개 학교가 있어요. 그 5개 학교가 들어가야지만 서울대에 입학을 하기 쉽다고는 소리를 벌써 충주에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5개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1차, 그 다음 중학교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어요. 그 5개 학교에서 봤는데, 그 충청북도 시골 촌구석에서 과외도 하나도 안 받고, 개인 지도도 하나도 안 받고 그랬더니 그 5개 학교가 될 리가 있어요. 서울에 쟁쟁한 국민학교, 경기중학교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생들이 덕수중학교예요. 덕수중학교가 지금 강화문에 있는 경기여고 있던 학교, 거기 바로 옆에 덕수궁 뒤에 있었는데, 걔들은 한 반에 50명이면 40명이 그 경기중학교에 들어갈 진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걔들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저는 뭐 학원이란 학자도 안 가보고 혼자 전과하고 수련장만 달달 외웠는데, 그래서 제가 심리 똥통학교 야간에 가가지고 전교 800명 중에 13등 했어요. 800명 중에 야간 주간 합쳐서 800명을 모집했는데 13등이 됐어요. 그래도 공부 잘했죠. 그래가지고 1년 장학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년대 나의 슬픈 이야기, 나의 추억의 소야곡, 그 옛날 우리 어머니가 참깨 사가지고 얼음덩어리에서 다 쏟아버리는 이야기, 그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끝난 다음에요, 60년대 장터 이야기를,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